2024년 2월 4일 최신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유미기계는 기계 부품 등의 제조, 도소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항상 문제 푸실 때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첫 번째,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추가로 등록하시오. 자, 여기 주식회사 대형 토의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주식회사 대형 토의는 일반 거래처이므로 자, 일반 거래처 탭 맨 밑에 하단에다가 지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타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저장되므로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유미기계의 기초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여 입력하시오. 기초정보 정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 이율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외상배출금 누르고 우측에서 거래처를 확인합니다. 알뜰 소모품 맞고요. 튼튼 사무기 틀림으로 튼튼 사무기를 바꿉니다. 수정하시고 엔터를 딱 치시면 계산된 결과의 값에 따라서 하단에 차액이 0이 돼야 됩니다. 좌측의 금액과 우측의 금액은 항상 일치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받으러 누르시고 첫 번째 클래식 상사는 맞고요. 강림 상사 금액이 틀리니까 2천만 원을 200으로 수정합니다. 엔터 쳐서 차액이 0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누르시고요. 외상매입금은 거래처가 입력이 안 돼 있으므로 상단에 코드 누르시거나 또는 코드의 단축키 F2를 눌러서 회원상사 치시고요. 금액을 입력합니다. 차액이 0이 되는 걸 확인하고 창을 닫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정기분 재무 상태를 검토한 결과 기말 재고 자산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순서대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제로라는 재고 자산이 있습니다. 자, 금액이 틀렸대요. 이렇게 바꾸라고. 자, 온재료는 기말에 제품을 만들고 쓰고 남은 재료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이 온재료는 프로그램에서
자산이기 때문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바꿉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서요. 원재료의 금액을 7,360에서 7,560으로 수정합니다. 자, 창을 닫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기말의 원재료는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됐다고 나오면 확인 누르시고 원재료비 금액을 눌러서 반영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확인합니다. 얘가 반영되면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정기분 손익계산서에다가 매출원가 밑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누르시고요. 제품 매출원가 금액을 눌러서 해당되는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503-835-000 503-835-000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단기제품 제조원가와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원가 밑에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제조 쪽에서 만든 걸 내다 팔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아야 돼요. 자, 이 금액을 수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단기순이익이 바뀌게 됩니다. 단기순이익은 주식회사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요. 해당되는 이 금액은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단기순이익과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상단에 F6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자, 일치가 되고 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게 되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므로 정기분 재무상태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이름은 이올 이익임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에서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올 이익잉여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과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액 171-765-000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서 마지막에 대차 차액 빨간색이 사라지는 걸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잠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에서 기말의 원재료가 잘못됐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자산이므로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제품 제조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 프로그램에서는 정기분 원가 명세서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고치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수정이 되죠. 해당되는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완성된 물건이므로 이거 내다 팔기 위해서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고치면 단기순이익이 바뀌죠. 단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다 기재해서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해야 되므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고치시고 이걸 고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는데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 자본의 이올 이익잉여금 프로그램에서는 걔하고 같아야 되므로 마지막에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재손, 이재순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일반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일반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일반적인 조교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 거래는 조교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이건 이제 재고자산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 그 조교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등록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그 다음에 제조 쪽에 쓴 경비는 500번대 계정 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여기에 유의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8월 10일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전표 협력에 일반 전표 협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날짜 8월 10일을 치시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조부서에 7월분 건강보험 68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럼 이제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이제 빨리 쓰셔야 되겠죠. 시험장에 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 문제는 이렇게 분계 답을 꼭 써오십시오. 근데 매입 매출 전표는 답 쓸 시간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계정 과목 이름만 쓰고 그 다음에 유형 적고 그 다음에 분계 뭘로 했는지 그거 적어서 나중에 채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는 절반씩 서로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 부담분 50%, 그 다음에 이제 직원 부담분 이렇게 50%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50%는 회사 부담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절반을 말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복리후생비죠. 회사가 부담하면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제조원가로 하셔야 돼요. 제조부서니까 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직원 거는 급여 줄 때 떼는 거니까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68만 원 이렇게 이제 납부했으니까 절반씩 해서 34만 원씩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채권 체부는 없으니까 거래처는 입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변에 예수금 34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34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차변에 대변에 보통예금 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월 23일입니다. 주식회사 애플전자로부터 받으러 350만 원이 만기가 되어 지급 제시하였으나 잔고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어 부도 처리하였다. 단 부도난 어음은 부도원과 수표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부도 됐으니까 받을 어음을 빼버리시고 이 이름을 이걸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부도원과 수표. 어음이 단순 부도만 되면 부도원과 수표로 이렇게 관리합니다. 이게 처리하시고 둘 다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넣으셔야 되겠죠. 일시적 부도는 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소구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도원과 수표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넣으셔야 돼요. 350, 350. 그 차변에 부도원과 수표. 대변에 받으러 거래처 넣으실 때 코드 번호까지 꼭 넣으셔야 돼요. 코드 번호까지 위에서 복사하고 싶으면 이제 플러스 엔터 이렇게 쳐서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14일입니다. 영업부에서 고용한 일용직 직원들의 일당 4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온천 징수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일용직 직원의 일당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차변에 잡급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그 급여는 대변에 현금. 차변에 계정 과목 하나 나오고 대변에 현금이 하나 나올 때는 출금으로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출금 이렇게 하고 잡급 판매관리비 고르시고 금액을 42만 원 넣으면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찍힙니다. 물론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돼요. 입금 출금 싫으면 무조건 다 차대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입니다. 영업부서 사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 500만 원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하였다. 단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자,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은 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연금을 회사 계좌에다가 그 회사 계좌를 풀고 거기에다가 입금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입금한 돈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해요. 그 직원이 이제 퇴사하게 되면
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회사가 직원한테 줘야 될 이 돈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는 항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그 직원한테 줘야 될 그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추정해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정을 해놓고 퇴사할 때마다 여기서 차감을 해요.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해당되는 이 잔액을 확인하셔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결산 시에 이렇게 처리하는 건데, 결산 시에 직원이 퇴사하며 줄 그 퇴직금에 대해서 그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계정입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회사가 직원한테 퇴직금을 주는데 비용 처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산 시에 차변에 퇴직급여,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줄 돈이다 그래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부채 처리해요. 또 하나의 퇴직연금 상품이 있죠. 확정 기여형 있잖아요. 그 DC. 그거는 이제 직원 계좌에다가 퇴직금 입금하니까 주자마자 퇴직급여 이렇게 비용 처리하거든요. 근데 이건 회사 계좌에다 넣다 보니까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자산 처리를 해놔요. 그러면 회사가 이제 비용 처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 퇴직금을 주면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산 시에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잡아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에서 그래서 직원이 퇴사했다 그러면 충당 부채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빼버리시고, 만약 이 금액이 적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부족분은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잠깐 확인해 보고 처리하겠습니다. 확인하실 때 여러 장부가 있는데 합계잔액 시산표가 좋아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영업부서 직원 거니까 차변의 퇴직급여는 판관비 처리했을 거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여러분 비유동 부채거든요. 그래서 부채 쪽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 2,900만 원 있다고 나오니까 충분하죠. 충분하니까 그대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다 쓰도록 할게요. 만약에 부족하면 부족분은 퇴직급여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대변에 연금 통장 빼야 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요. 그 다음에 10월 16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날짜 쓸게요. 5월 3일 취득하였던 주식회사 더 푸른 컴퓨터의 주식 전부를 3,7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단 취득 당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취득했네요. 취득 시 거래 수수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득하는 자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5, 7에 35, 3,500만 원에 취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3,700에 팔았으니까 200만 원 더 받고 판 거죠. 이렇게 처분할 때 더 많이 받고 팔면은 그 계정 과목 이름은 이게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던 주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단기 매매증권이고, 이걸 비싸게 팔았다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변에 통장에 들어온 돈은 보통예금 3,700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준 자산은 단기 매매증권 팔았으니까 줬죠. 장부가 3,500만 원짜리. 근데 200을 더 받았잖아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됩니다. 자, 분계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29일입니다. 액면금액 5천만 원짜리 사채 만기 3년 4,900에 발행하였다. 이런 경우 싸게 발행했다고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예, 사채를 발행하면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니까 대변에 사채, 부채의 증가, 이게 부채 계정이거든요. 대변에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사채 쓰실 때는 반드시 액면금액 쓰셔야 됩니다. 예, 사채하고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 차변에 보통의 자산의 증가 4,9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0만 원 싸게 발행한 거잖아요. 이 100만 원은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이렇게 처리하고요. 사채 계정에서 차감해서 표시합니다. 차감해야 되니까 부채 감소 차변 자리에다가 적어야 돼요. 사채를 특정 회사한테 발행했다면 그 회사 이름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채무니까. 그런데 회사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대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입력할 수가 없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입력 시 유의사항은 일반 전표 입력과 똑같고요. 맨 마지막에 이 부분만 다릅니다. 입력하면 하단의 분계까지 처리하고 매입 매출 전표는 상단과 하단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단의 분계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요. 유형. 그 다음에 계정 과목. 그 다음에 분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징빙을 봅니다. 주식회사 신도 기존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렇게요. 대금 중에 어음은 신도 기전이 발행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첫 번째 시험장에서 문제 푸실 때 세금계산서 발급에다 밑줄 긋고 11번에 과세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제 매출인데 세금계산서 과세분 발행했으니까 11번 과세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징빙을 잘 보면서 잘 선택하셔야 돼요. 교재 핵심 정리나 아니면 안에 본문 내용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1번 과세 시험장에서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계정 과목을 써놓으셔야 되겠죠. 계정 과목은 이제 문제를 읽어가면서 써놔요. 여기 보시면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고 제품 매출은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안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돈을 받은 거는 여기 밑에 거 참고해서 세금 계산서랑 같이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이 전자니까 전자란에 열을 넣는 거죠. 예. 음은 이제 받으러 이렇게 되고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받으러 외상 매출금 넣으려면 분계는 3번 혼합이잖아요. 그래서 11번 과세 그 다음에 이렇게 계정 과목 써놓고 3번 혼합 이 정도만 하고 입력하셔야지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일일이 차변대변 이렇게 쓰려면은 엄청나게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할게요. 자, 수량 단가가 동시에 나오면 입력을 하십시오. 자, 전자면 전자란에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하고 자, 혼합하시고 자동으로 제품 매출 나오죠. 차변에 받으러음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출.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제조부서의 생산직 직원들에게 제공할 작업복 10벌을 인천 상해로부터 구입하고 우리 카드로 결제했다. 카드에다 이제 밑줄 이렇게 치는 거죠. 이 카드 전표 받은 거는 이제 부가세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번호를 이제 써놔요. 사온 거니까 매입 쪽에서 57번 가과.
그리고 카과, 형과, 건별 이건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되니까요.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작업복은 생산직 직원들한테 줄 거니까요. 비용 처리하라고 돼 있죠. 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하시고 제조원가로 그리고 카드는 외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카드 하면 이제 신용카드 말하거든요. 그래서 외상, 미지급금 이렇게 유형익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싶을 때 분기번호 4번 카드 이 정도 써놓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매입에서 57번 카과 자,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49만 5천 원. 예, 카과는요, 카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카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가과, 뭐 가면 이런 것들은 중간에 카드사를 골라주셔야 돼요. 이 카드사를 골라야지 나중에 부속 서류에 반영되기 때문에 안 고르시면 안 됩니다. 분계 4번 카드 하시고 매입의 기본값은 온제로인데 복리후생비로 바꿔야 되니까 하단에 온제로를 복리후생비로 수정하시고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사이므로 카드사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중간에 카드사 고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10월 5일 미국의 PY 빈사에 제품 100개, 한 개당 $1,000 직접 수출하고 대금은 보통계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자, 이럴 때 직접 수출하면은 16번 수출 이렇게 넣는 거고요. 수출 시 환율은 수출할 때 돈을 받거나 그 이후에 받으면 이렇게 기준 환율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환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어렵지는 않겠네요. 이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량에다 100개 넣으시고요. 단가에다가 $1,000 넣으면 안 되고 환율 계산해서 해야 되니까 $1,000 곱하기 1,000원. 그래서 단가도 100만 원 넣으면 되겠죠. 보통예금 쓰면 되고 제품 배출은 자동으로 나오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3번 혼합 보통예금 넣어야 되니까 이 정도 넣으시고 밑에 0세율 구분에서는 직접 수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월 5일입니다. 자, 매출에 16번 골랐습니다. 네, 팔았으니까 직수출 16번. 자, 그대로 나머지 입력하면 되죠. 네, 수량 100개, 단가 그 환율 보고 계산해서 100만 원. 그럼 1억이 되겠고요. 하단의 영세율 구분해서 직접 수출 1번 선택하고 꼭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게 부속 서류에 반영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하시고 자료가 없으니까 생략하는 거고 나오면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혼합 차변에 보통예금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0월 22일 영업부서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를 영건 서점에서 현금으로 구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우리가 매입 쪽에 가셔가지고 계산서 53번 면세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53번 면세입니다. 면세 쪽은
부가세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공급가액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현금이네요. 현금. 그러면 그 1번 현금 써놓고 책의 이름은 도서인쇄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 설명에 보면 영업부 직원들 거니까 판매 관리비. 자, 이렇게 회계 처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써놓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1월 2일에다 넣으시면 되죠. 10월 22일에다 넣으시면 되죠. 10월 22일. 자, 매입 쪽에 계산서 받으면 이거요. 53번 면세. 이게 나오죠. 계산서. 예. 그래서 계산서 받았다라고 그랬으니까 전자로 받았으니까 전자라는 열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도서, 슬기로운 직장생활 외 다 안 쓰셔도 돼요. 품목은 채점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안 쓰셔도 돼요. 일부만 쓰시고 넘어갑니다. 금액 그대로 137만 5천 원. 전자라는 여 하시고 분계 1번,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 계정 과목 판매 관리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11월 2일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88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예, 팔았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했다고 했죠.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에다 이렇게 밑줄을 긋고 부가세가 포함된 거니까 과세죠. 그러면은 22번 현과입니다. 현과.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돈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3번 혼합. 제품 팔면 제품 매출 자동으로 나오고 부가세도 자동으로 나오니까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예. 자,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입니다. 자, 매출에서 22번 현과, 이게 보이시죠? 현과를 선택.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고 과세 물건 팔았을 때 쓰는 번호입니다. 건배열카드와 현관은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880면 부가세 80만 원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개인 소비자 이렇게 돼 있고 누구지 안 나오니까 거래처 넣을 수가 없으니까 공급 처명 통과하시고 혼합하시고 대변에 통장으로 받았으니까 보통 예금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12월 19일 매출 거래처에 보낼 연말 선물로 홍성백화점에서 생활용품 세트를 구입하고 아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매입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물건이 거래처한테 줄 거래요. 접대 목적으로 이제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부가세 공제가 안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될 때 54번 불공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한 거는 외상이잖아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 쳐서 넣어야 되니까 분계는 3번 혼합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불공은 중간에서 유형을 골라야 되는데 유형 고르실 때 그 4번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전자란에 여 하시면 돼요. 자, 매입에서 54번 불공.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공제 안 될 때, 그럴 때가 54번 불공이에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 안 될 때. 세금 계산서는 과세 세금 계산서야 되겠죠. 공제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수량 단가 나오면 입력합니다. 자, 불공제 사유, 기업 업무 추진비 고르시고, 그 다음에 분계는 원합하셔야지 카드 자료 넣을 수 있어요. 공제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부가세를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다 포함해서 처리합니다. 부가세 공제 안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안 뜨고 기업 업무 추진비에 포함돼서 나옵니다. 대변인 미지급금 쓰시고요. 카드 결제했으니까 이 거래처에 카드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카드사한테 갚아야 되니까 하단의 거래처를 카드사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고 엔터 치시면 가서 확인해 보면 아래쪽 거래처 바꾸면 빨간색 나오는데요. 이게 정상입니다. 꼭 바꾸셔야 돼요. 카로 시작하는 거는 중간에 카드사 고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는 자동으로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신경 써서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7월 31일 경영관리부서 직원들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보통계금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회계 담당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회계 처리하였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계 처리하실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거고요. 이걸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걸로 했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걸로 바꿔달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부가세 거래가 아니니까 일반 전표에서 바꾸시면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고 날짜 7월 31일을 입력합니다. 예, 7월 31일.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이걸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바꿔야 되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 두 번째 문제 10월 28일 영업부서의 매출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다다마트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선물 세트 50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대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 이건 부가세 거래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가보셔야 되겠죠.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것밖에 안 써져 있으므로 뭐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10월 28일 가셔가지고 가서 봤더니 거래처한테 줄 거면 부가세 공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접대하는 거니까. 근데 공제되는 걸로 넣어놨네요. 과세로. 그래서 고쳐야 돼요. 이제 이걸 이제 불공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51번 과세인데 54번 이제 불공으로 54번 쳐서 바꾸시고. 자, 그리고 여기 이름도 바꿔야 되겠죠. 예,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예, 방관비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불공으로 하면 가운데 이제 불공 사유 골라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자, 매입에 54번 불공. 이렇게 수정하시면 밑에 이렇게 기본값으로 세팅되니까요. 예, 다시 다 입력하셔야 돼요. 예. 그대로 가서 불공의 사유를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끝 났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결산이 되겠습니다.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하고 자동을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예. 예, 자동 결산 분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 결산 분계는 자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얘가 분계한다고 그래서 자동 결산 분계라고 그래요. 첫 번째 기말의 재고자산 회계 처리하는 거. 두 번째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하는 거. 대충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세 번째 감가상각 회계 처리하는 거. 감가상각비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다음 네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충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암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이제 법인세가 있죠. 예, 법인세 회계 처리하는 거 이렇게. 네, 그리고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기예금 통장 이자 나오는 거니까 이거 수동이죠. 여기 자동에 있는 다섯 개가 아니면 무조건 수동입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환율 나오니까 수동. 이게 평가라는 얘기네요. 외화 평가라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예, 나왔네요. 자동. 자동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동은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 12월 31일. 수동과 자동이 동시에 있을 때는 여러분 수동을 먼저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네, 첫 번째 정기예금 통장 토스은행에 있는데요. 500만 원짜리 만기 1년 연간 이자율 연이자율 6% 기간 경과분 이자를 계상하라는 얘기죠. 자, 7월 1일에 가입했으니까 다음 년도 6월까지 되겠죠. 지금 만기 1년짜리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자 계산은 예, 달로 계산하래요. 예. 그 다음 온천징수는 없다고 가정한다. 자, 이자는 지금 안 받은 거고 예, 계산만 하는 거예요. 올해 발생분이니까 이자 수익.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미수 수익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이게 별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계산해보면 되죠. 6개월분 계산하면 되겠죠. 7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500만 원 곱하기 6% 곱하기 12분의 6 이렇게 달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월할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500만 원 곱하기 6% 5, 6에 30 거기에 절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15만 원 이렇게 1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자,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중국에 소재한 거래처 상하이에 대한 외상매입금 200만 원. 200만 원은 외상으로 매입했을 당시 환율로 쏘는 거죠. 2,000달러 매입한 거예요. 근데 지금 환율이 1,040원 됐대요. 이거 보고 환율 계산할 수 있겠죠? 2,000달러 곱하기 200만 원 곱하기 나누기 200만 원 나누기 2,000달러 하면 환율 계산되잖아요. 그러면은 달러당 1,000원. 1,000원일 때 외상으로 사왔는데 지금 1,040원이 됐으니까 40원 올랐어요. 그러면 40원 곱하기 우리가 사온 물건은 2,000달러니까 2,000달러. 이만큼 환율이 오르면 부채 채무는 손해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248에서 8만 원의 손해가 발생됐어요. 이 8만 원에 발생된 손해 이름이 계정 과목이 아주 길어요. 외화, 환산, 손실. 요와 평가할 때 손해가 발생되면 외화, 환산, 손실. 대변에 이만큼 더 외상대금을 갚아야 되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자국에 통화로 해야 되니까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외상매입금에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대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 상하이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손충당금이 되겠습니다. 기말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기중의 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무시하고 기중의 충당금 뭐 자료 보지 말라는 얘기네. 예. 아래에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만 처리한다. 자, 이거 보고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말채권 잔액이 이렇게 1,500만 원이고요. 여기 1% 한대요. 여기서 남아있는 충당금 잔액 빼서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네요. 뭐 다 계산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받으러움 1% 남아있는 게 더 많아서 뺐더니 마이너스 나왔어요. 이게 삼각형 환입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충당금의 잔액이 음수이면 여러분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 돼요. 회계 처리는 양수로 할 수 없으므로 음수로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전표에 넣어서 양수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로 회계 처리하려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너무 충당금이 많은 거니까 이 받으러움은 대손충당금에서 빼야 되니까 대손충당금 이렇게 쓰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게 매출채권이니까 판관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일반전표에다 넣어야 되는데요. 넣기 위해서 한번 저 대손 충당금 환입을 한번 찾아볼게요. 대손 충당금 환입은 수동이거든요, 여러분. 자,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계정 과목이 문제입니다.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시험 볼 때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800번 때 대손 충당금 환입이 나와야 되거든요. 걔가 판관비예요. 걔 판관비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영업의 수익이 나왔어요. 900번 때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거 영업의 수익의 환입은 매출채권이 아닐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전표에다가 회계 처리가 불가능해요. 하면은 오답이잖아요. 환입은 대손 충당금 환입은 일반전표 입력에다 넣는 거예요. 수동임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에 이용해서 근데 지금을 해야 되는데 안 뜨잖아. 그러니까 이거 수동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자동인데 환입은 수동이다. 첫 번째 정리하시고. 근데 환입이 계정 과목이 없다. 그러면은 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 원래 회계 처리는 음수로 하면 안 되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음수로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 이용해서 그대로 음수로 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특성까지 고려해서 이제 풀으라는 얘기죠. 그 자동이니까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 여기다 쳐서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동 문제가 잘 안 나왔는데 하나 나왔는데 이 하나가 만만치 않은 게 나왔죠. 프로그램 특성까지 알아야 되는 거. 기간에다 1월부터 12월 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서요. 대손 충당금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 대손 생각자리에다 넣어요. 각각 직접 넣으셔도 돼요. 이거 보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원래는 이런 자료가 안 나오면 상단에 대손 삼각 버튼 누르잖아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눌러봤는데 금액이 똑같네요. 잘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잘 백업 데이터 만드신 분이 잘 만든 건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로도 이용해서 해도 돼요.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 두 개만 설정할 거니까 나머지는 지워요. 0이라고 치거나 스페이스바 누르면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다 지우시고 이거 누르고 결산 반영 누르면 됩니다. 직접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 누르면 돼요. 예, 이렇게 하셔야지 정답 처리됩니다. 다음에 장부조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장부조회 문제예요. 다음의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게 수업용 프로그램, 실제 시험 볼 때 수업용 프로그램에 이게 나오는 버튼입니다. 이거 누르시면 이 메뉴에다가 누를 수 있어요. 첫 번째,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반영된 자료 중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건지 카드 전표가 발행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 영수증, 카드 전표 이렇게 물어보면 그 증빙을 물어보고 그런 거 하면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매입 매출장. 이 매입 매출장은 상품 매입 매출장이 아니에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있는 것을 유형별로 조회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서 조회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6월 한 달 동안 한 달이니까 달로 조회하시면 되겠네요. 발생한 제조 원가 중 현금으로 지급한 거. 현금으로 지급했느냐 현금이 아닌 걸로 지급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일개표, 올개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올개표 쓰시면 돼요. 현금 출납장에서 가시면 이거 찾는데 찾았다 해도 여러분 힘들어요. 제조원가 거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제조원가는 세 가지 합친 거거든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세 가지 다 찾아내야 되는데 데이터 많이 뜨면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는 거 아니에요. 현금 출납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부조에서 공부했듯이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현금으로 지출했어요.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했어요. 그럴 때는 달로 물어보면 올개표를, 일로 물어보면 일개표에서 줘야 한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6월 30일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명과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계정 과목과 거래처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에서 줘야 합니다. 자, 얼른 조회해 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장부관리에 매입 매출장을 클릭합니다. 떴어요.
자, 이 제1기 부가세 예정 신고 날짜는 기억하셔야 되죠. 1월부터 3월이죠. 1월부터 3월. 그 다음에 매출 9번에서 2번 매출 누르고 여기서 현금 영수증 현과를 선택합니다.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현과가 과세 매출을 말하는 거고 공급가액이 보이죠? 공급가액 분기별로 해서 이제 뜨는 거고요. 1월부터 3월 했으니까 그래서 답을 보실 때는 분기계 여기를 보셔야 돼요. 한 건밖에 안 되니까 이거 봐도 되겠지만 원래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책 보고 하실 때 이 버튼이 없으니까 70만 원 답에다 써놓으시고 답 써놓으시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개표, 올개표를 클릭합니다. 자, 올개표 탭에 가서 6월을 치시고요. 이건 한 달치밖에 안 되니까 일개표 수도 줘야 돼요. 일개표 수 조회하시려면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조원가 찾아볼게요. 제조원가 보이시죠? 제조원가 이렇게 많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되는 이름으로 조회할 때도 이 일개표, 올개표 쓴다고 그랬죠. 통합된 명칭 이런 것도 현금으로 나간 거니까 현금란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현금란, 현금으로 지출한 거,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한 거. 이게 비용이니까 차변에다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을 일개표, 올개표에다 쓸 때는 하루치 거래를 다 적은 건 일개표, 한 달치 거래를 다 적은 건 올개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쓴 사람이 한눈에 이 하루치, 한 달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표에다 다 만들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나갔느냐, 옛날에 현금이 중요했으니까 현금이 아니고 나갔느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쓰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표입니다. 그래서 현금란을 보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316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써놓으시면 되겠죠. 연습하실 때 써놓고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이 버튼 눌러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 6월 30일 현재 그랬으니까 6월 30일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 30일을 두 번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 어떤 날짜가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뒤에만 6월 30일 되면 되니까. 그래서 6월 30일, 6월 30일께 두 번 넣으시고 외상금액금 넣으시고 코드번호 모르면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명이 안 나오는 거는 전거래처를 조회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거래처 조회할 때 거래처 한 두 곳에서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잔액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잔액에서 가장 작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숫자 제일 작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거래처명과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그랬어요. 가장 적은 거는 이제 70만 원이 되겠죠. 70만 원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거래처 이름은 전설유통이죠. 그래서 혼자 하실 때 이렇게 전설유통 이렇게 시험지에 놓게 써놔야 돼요. 70만 원 채점해야 되잖아. 나중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풀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